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희성 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과음이 내 몸에 남기는 흔적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흔적은 아니겠죠, 당연히. 부정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곧 연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즐거운 술자리 약속되어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건데요. 그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건강하게 술을 또 즐기실 필요는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을 과하게 자주 드셨을 때 내 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셨더니 지방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술도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칼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음식물하고 같이 먹었을 때 이 알코올이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실수록 다른 영양소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질 못하니까 일단 혈중에 그대로 포도당의 형태로 많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포도당 형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변해서 어때요? 내 몸의 각 조직에 저장이 되거나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간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간세포가 그러니까 지방세포처럼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된다라는 거고, 단순히 이게 지방간이라는 형태로 변화만 된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지방세포로 변한 간세포들은요, 간세포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간이 내 몸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수행하거든요. 뭐 해독도 하고 영양소가 들어온 거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저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간이 걸린 간세포들은요, 간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간에만 지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외 혈관에도요,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중성지방이 많아진 혈관들은 결국은 이게 굳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든가 나아가서는 이제 고혈압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가 내 몸에 남기는 두 번째 흔적은요, 바로 이 술이라는 게 밤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체중 증가를 들 수 있죠. 똑같은 음식이나 똑같은 음식과 양을 먹더라도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것보다 저녁에 먹게 되면 어때요? 에너지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바로 이제 수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복부 비만이라든가 이렇게 체중 증가로 금방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저녁에 먹잖아요. 그렇게 먹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술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치맥처럼 이렇게 푸짐한 안주를 이렇게 챙겨놓고 이렇게 먹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회라든가 뭐 과일도 굉장히 푸짐하게 이렇게 한 사라 챙겨놓고 이렇게 먹는 그런 음주 문화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체중 증가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밤에 먹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화가 덜 된 채로 이렇게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덜 된 채로 밤에 잠을 자면 어때요? 아침에도 속이 그득하고요. 굉장히 그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소화가 안 된 채로 밤에 잠을 자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 채로 잠이 들면 이 밤새 내내요, 이 소화 효소가 잘 분비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내 몸에 그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음식물이 그렇게 그득하게 되면. 그래서 훨씬 더 아침에 피로감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 1시 정도까지는 평균 1시 정도까지는 내 몸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계속 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1시가 지난 이후에는 소화효소도요, 그때는 위에서 분비가 되질 않아요. 간에서도 쓸개즙이 나오지 않고 췌장에서도 췌장액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덜 된 채로 뱃속에 그득하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위에서 위액이라는 이 염산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음식물에 묻어있는 이 그 균들 있죠. 이 비위생적인 이런 균들이 제거가 되지 못하고 이게 소장벽까지 그냥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적으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술을 자주 드시게 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간 기능도 안 좋아지지만 당연하게도 장 기능도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기는 흔적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주로 비유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소주가 약 19도 정도였죠. 물론 지금은 좀 더 낮아졌다라고 그래요. 이 19도 정도의 소주를요, 반병 정도 먹게 되면 간 기능이 마비가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 술 먹은 다음날 아마 설사해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전날 과음을 했기 때문에 설사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 술을 먹게 되면 간 기능이 마비가 돼서 이 쓸개즙이 분비가 되는 거를 이제 못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안주로 뭘 먹게 되냐면 고기를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거든요. 뭐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쓸개즙이 이렇게 간 기능이 마비가 돼서 쓸개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쓸개즙이 하는 역할이 지방 음식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쓸개즙이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 지방성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해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들이 그대로 이렇게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이 술과 함께 따라오는 이게 특히나 안주 같은 게 회라든가 뭐 이런 뭐 육고기라든가 뭐 이런 튀긴 음식이었다면 이제 설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술을 먹게 되면 이 대사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대사 속도가 다 빨라져요. 그래서 장내의 그 내용물도요, 훨씬 더 그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또 설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미치는 안 좋은 흔적 네 번째는요, 바로 이 술이라는 거는요, 이게 강력한 이뇨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도 너무 아픈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아마 갈증을 느끼면서 일어나셨던 경험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술이라는 건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뇨작용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소변을 만들어내면서 이 소변이 버려지기 전에 우리 신장에서 어때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이렇게 제흡수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량의 아주 미네랄들 있죠.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아연이라든가 구리, 망가, 셀레늄 이런 것들이 이 신장에서 다시 제흡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처 이어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바로 그대로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너무 잦은 음주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런 이뇨작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미량의 미네랄들, 내가 예를 들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충분히 내가 아무리 평소에 이렇게 섭취를 해도 이런 게 흡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버리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술을 자꾸 반복해서 드시게 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요, 미네랄이 부족한 증상들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죠. 뭐 쥐가 잘 난다든가, 뭐 두통이 온다든가,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염증성 질환에 시달린다라든가, 성격이 조급해진다든가, 뭐 불면증이 온다라든가, 이런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미량의 미네랄들이라든가 미량의 비타민들이 내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자꾸 체외로 배설이 되니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알코올성 지방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방이 간에만 쌓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혈관에도 쌓일 수가 있고 그 외 다른 복부 같은 조직에도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에서는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게 경화성 질환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동맥경화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뭐 심혈관계나 결국 뇌혈관계 질환까지 유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술이라는 게 거의 밤 시간에 이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 증가로 훨씬 더 쉽게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잠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덜 된 채로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이게 밤에 소화액 분비가 안 돼서 이 음식물에 묻어 들어오는 이런 균들이 살균이 된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그대로 소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만성적인 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 알코올이 어느 정도 도수 이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들어오게 되면 간 기능이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간 기능이 마비가 되면 간에서 분비가 되는 쓸개즙이 분비가 안 되고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술안주로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들, 삼겹살이라든가 뭐 회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
결국은 쓸개즙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음식물들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된 다음 날은 거의 대부분 설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게 알코올은요, 굉장히 강력한 이뇨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이뇨제다 보니까 신장 내에서 이렇게 미네랄 같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재흡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소변으로 배설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양질의 미네랄 제품들을 선택해서 드시거나 음식을 드셔도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체외로 이렇게 배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술을 과하게 드셨을 때 내 몸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특히나 이제 과음을 평소에 좀 즐기셨던 분들은 건강한 음주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